겨울은 등 뒤에서 슬금슬금 걸어왔지만 봄은 앞길에서 낮은 포복으로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봄이네요. 겨울은 어깨 위에서 으슬으슬 내려왔지만 봄은 발밑에서 으쓱으쓱 밀어옵니다. 아래로부터 봄이네요. 겨울은 준비도 없는 얇은 자에게 먼저 왔지만 봄은 많이 떨고 많이 견딘 자에게 먼저 옵니다. 간절한 자의 봄이네요. 봄이네요. 봄.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는 봄이네요. 봄.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의 정태식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봄이네요. 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시작되었지요. 우리는 지난 겨울, 또 다른 겨울인 마음의 겨울을 보내왔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이 겨울은 슬금슬금 준비도 없이 얇은 옷을 입은 우리에게 밀어닥쳤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일각을 여삼추처럼 느끼며 근심과 걱정,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많이 떨었습니다. 이 무법적이고 무도한 겨울은 순식간에 냉혹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들의 어깨를 짓눌러서 우리를 움츠리고 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성을 모아 꿈틀대었고 여럿이 함께 작은 빛을 모으면서 그리고 서로 마음의 체온을 나누면서 그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무도하고 무법적인 겨울은 갑작스럽게 왔지만 품격을 가지고 법과 도의를 지키면서 겨울을 이겨내는 우리의 시간은 더디가고 떨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빛과 함성이 결국은 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래서 시인의 말처럼 봄은 많이 떨고 많이 견딘 자에게 먼저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 초대 손님은 영남대 군사학과에서 은퇴한 이경 교수입니다. 이경 교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직업 군인의 길을 걷다가 대령으로 예편한 후 경북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영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분입니다. 대구에는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계시지만 이경 교수는 군사 전문가이면서 국제정치 분야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의 전문가입니다. 이경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이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작은 방송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제대로 했는지요? 네, 1974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1978년도에 소일에 임관해서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소대장, 그리고 22사단에서 중대장,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서 대대장, 그리고 김포에서 한강 강한을 경계하는 연대장, 그리고 연대장 이후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했고 대구에 와서 2개 사단의 부사단장을 끝으로
전역했습니다. 예, 군 생활을 참 오래 하셨네요.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부산을 떠났습니다. 대대장을 마치고 52사단에서 참모를 하고 김일성이 죽은 1994년 다시 고향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고향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대구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만들어졌어요? 대구는 연대장 마치고 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근무를 끝나고 나서 대구를 담당한 54단에 부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와 인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2005년 12월에 와서 네. 2009년 12월까지 예. 그때 이제 4년 동안에 대구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역 후에 계속 대구에 사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부도 대구에서 하셨고. 예. 그때 공부도 대구에서 뭐 한 거라기보다는 박사 학위를 대구에서 받은 겁니다. 예. 경북대에서. 경북대학교에서. 예. 전역 후에 박사를 하신 거지요. 예, 전역하는 즈음에 한 거죠. 전역하는 즈음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영남대학교 군사학과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렇습니다. 군생활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군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군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이고 전지구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방 후방 전방 후방 휴전선과 하얀선 그리고 동쪽 서쪽 뭐 가릴 게 없이 온통 다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방 네. 사방을 다 돌아다니셨겠네요. 다른 곳하고 이 대구하고 좀 비교하신다면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대구가 그렇게 개방적이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다친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장기간 동안 GRDP가 뭐 전국 지자체 중에 뭐 거의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다 그러고요. 그런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연금으로 사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살기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먼저 음악을 하나 듣고자 합니다. 어떤 곡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예, 앤디 윌리엄스가 부른 A Time for Us를 듣고자 합니다. 예. 영화 주제가였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주제가였는데 그런데 이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테마 뮤직인데요. 영화는 1968년에 나왔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앤디 윌리엄스가 1969년에 취입한 노래입니다. 본인이 노래 가사를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둘이 이 가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앤디 윌리엄스가 노래를 덧붙인 거죠. 그래서 히트를 치고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인데 그래 이제 앤디 윌리엄스가 워낙 이 노래는 많이 했는데 그 뭐 70년대를 풍미하면서 문리버를 비롯해서 우리 70년대 초반에 그 러브 스토리 그다음에 그 대부 말론 브란더가 주연한 그 스픽 소프트리 러브 그래서 어쨌거나 영화 주제가를 많이 불러서 성공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영화에 묻어갔죠. 묻어갔지만 어쨌거나 가수로는 성공했다. 그렇지. 근데 워낙 이제 유명한 노래니까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예.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when chains are torn by courage born of a love that's free. A time when dreams so long denied can flourish as we unveil the love we now must hide. A time for us,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A time for us at last to see a life worthwhile for you and me. And with our love, through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자, 앤디 윌리엄스의 A Time for Us를 같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색소폰 연주하시는 것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재밌는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인데 오늘은 그 더 시급한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이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진입, 또 이를 진입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군이 동원되고 한 것. 그러나 이제 계엄에 실패한 후 계엄에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 특히 별을 단 장군들이 구속되거나 이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군 출신이시고 또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오신 이 교수께 참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군에 계시면서 계엄을 겪어보셨지요. 다시 말해 계엄군이 돼 보셨지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계엄의 시대였죠.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0월 유신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잘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뒤돌아보니까 1965년도에 그 또 한일 그 기본조약 반대로 서울에 그 계엄령이 내려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79년 10월 16일 날 저는 이미 그때 78년도에 임관하고 79년에 서울에서 소대장 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부산에서 유신 반대 데모가 나오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부마 항쟁이라고 그러는데 예. 부산 지역에 계엄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 계엄은 오래 안 갔지요. 예. 오래 안 가고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해제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고 이제 좀 괜찮나 했는데 바로 이튿날인가 그 다음 날 10월 26일 날 대통령 예. 서고 대통령 뭐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수경사 33단 소대장으로 있었는데 10월 26일 날 저녁 때 그 우리 자문 소초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종로구 부암동 밑에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손님이 면회를 와서 거기 가서 그때 경양식 집이 유행했거든요. 예. 그때 뭐 스테이크 팔고 그다음에 함박 스테이크 팔고 예. 돈가스 팔고 예. 그다음에 술도 약간 곁들여서 팔고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굉장히 좀 그때 당시는 고급진. 예. 근데 뭐 중위가 무슨 뭐 거기 손님이 와서 저녁을 먹고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중대에서 서무병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같은 전화가 없으니까 부대에다가 나 여기 있다 하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나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서무병이 전화 와가지고 소대장님 저 중대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마시다가 가라 그러고 저는 허겁지겁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전화해서 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인왕산 조초에서 청와대 방향을 보니까
그 조금 전에 예광탄이 막 뜨고 막 그랬답니다. 아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6호라고 떴어요 신문에. 예. 박 대통령 6호.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문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 서거했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바로 이제 그 내부에서는 계엄령이 그 하달돼 가지고 이 계엄령 상태가 된 거예요. 박 대통령 죽자마자 국가 그 지도부에서는 지휘부에서는 계엄령이 하달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이 교수님은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계엄이 내려지고 나서.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수경사 33단 보병부대가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30단, 하나는 33 경비단입니다. 30단은 그 청와대 내곽을 경비하고 33단은 그 북악산 밖으로 인왕산까지 해서 외곽을 경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개 중대가 담당을 하는데 우리는 곧 그 특정적 임무가 끝나고 이제 그 사령부 필동지역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11.6 그 직후에 우리는 그 본부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계엄 지역이니까 그 계엄 부대로 해서 우리는 저 국가 중요기관에 경비를 나갔죠. 예. 제가 우리 소대가 나가는 곳이 한국은행, 그다음에 동아일보, 광화문 우체국 이렇게 해서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령부 필동 지역에 이제 사령부 경계 근무를 돌아가면서 유병 근무를 했죠. 그러고 나서는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또 12.12 네. 사태가 났지요.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4주 단위로 교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4주는 이제 올라가서 청와대 경비하고 내려와서는 이제 훈련이나 정비나 그다음에 이제 사령부 경비나 이렇게 해서 이제 4주 단위로 부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4주를 마치고 이제 다시 특정지구로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4주 마치기 전에 이제 유병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사령관이 유병수 앞에다가 기관총을 거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때 사령관이 예. 장태환 사령관 전임자 전임자. 648기 전모 소장인데 예, 예. 그 양반이 이 기관총을 걸어서 실탄 갖다 놓고 근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12.12 전에. 전에. 예. 그런데 그 양반은 11월 말쯤에 3군단장으로 별을 하나 더 달고 군단장으로 갔고 그 후임으로 장태환 장군이 11월 말에 왔어요.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장태환 장군은 부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장태환 장군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12월 8일 날 다시 이제 본부 지역 임무가 끝나고 다시 이제 특정 지역으로 배치가 됐죠. 그리고 특정 지역 배치가 된 상태에서 12월 12일 날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12.12 때는 어땠습니까? 12.12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정지에 가서는 이제 경계만 한단 말이죠. 예. 경계만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부대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단장한테 우리 특정 지역 근무하러 올라갑니다 하니까 단장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고 최규하 장군 그리고 청와대를 입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가서 이제 근무를 잘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2월 8일 올라갔는데 4일 뒤에 올라가서 4일 만에 저녁 때 8시 안 됐을까 7시 45분쯤에 중대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소대장, 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단장을 보면 체포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휘관이잖아요. 소대장, 중대장, 그다음에 거의 이제 연대급이지만 대대가 없는 체제였으니까 바로 이제 단장인데 난데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단장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 중대장은 계급이 대위. 예. 단장은 대령. 그 단장이 예. 그 전두환 쪽으로 넘어갔으니까는 예. 장태환 쪽에서 예. 장태환 쪽에서 지시가 온 거죠. 지시가 왔. 예. 예. 그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전달할 뿐이다. 알았습니다. 저는 또 소대원들 집합시켜 놔가지고 단장 보면 체포하라.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그리고 어떻게 그런데 전개하셨습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군 내 주요 지휘관들 연희동의 밤인가 뭐 해서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특전사령관도. 그런데 사람 불러놓고 밥 먹이면서 본인 막상 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태환 장군이 저녁목으로 초대 전두환 그때는 합수부장이죠. 이제 대통령 유고 이후에 그 사망 이후에 수사를 한다는 보안사령관이 초대해놓고 막상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뭐가 있다 하고 부대로 급히 들어와가지고 전간부를 소집을 시킨 거예요. 장태환 장군. 예, 장태환 장군이 소집을 시켰는데 안 오는 사람은 뭐냐? 장태환이 소집시켰는데 안 왔다. 이거는 전두환 편에 붙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집 장소에 있지 않은 사령부 장교는 체포 내지 사살하라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지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0단은 청와대 내각이고 33단은 외곽을 경비하고 있는데 30단은 단장이야 전 부대가 이제 이쪽으로 붙었고 33단은 이제 외곽에 있으니까 장태환 현 사령관의 이제 그 지휘력이 미친 거죠. 그 이따가 장태환 장군이 이제 세가 분리하니까 특정 지역 33단 병력을 전부 필동지역으로 본부지역으로 철수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지시를 받고 단 S4 군수주임이 우리 중대를 인솔하러 왔어요. 인솔하러 12시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 찾아봐야 되는데 12시쯤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바로 내려가지를 않고 4시간 동안을 민기적거렸어요. 민기적거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우리는 병력을 다 싣고 통상 우리가 철수하던 그 광화문 자하문 밑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해서 인왕산 도로 그쪽으로 그 세종로를 해서 필동으로 간 게 아니고 거꾸로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정릉 쪽으로 내려가죠. 거꾸로 해서 저쪽 아리랑 고개로 해서 서울 동북 쪽으로 해서 신설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태계로로 해서 필동 사령부로 들어온 게 오전 뭐 3시 반 4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원래 가기로 했던 길로 갔으면 저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제 서로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30단은 여기 저쪽으로 떼었고 그다음에 33단이 필동을 증원하기 위해서 철수한다더라 해서 저쪽에서 그 우리 철수하는 지역에다가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어쨌든 결국은 그 전두환 쪽에 이제 그 예, 승리를 한 거네요. 그 이제 그 와중에 서울이 보면입니까? 네, 서울에 보면 현장이지. 거기 보면 이제 그 총장을 체포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령부의 지휘 공백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사 쪽에서는 총장을 체포하러 보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총장은 연행이 됐고 물리적으로 그 대통령 재간을 안 받은 상태에서 연행이 된 상태였고 우리는 그 사이를 모르고 하여튼 새벽에 사령부로 들어갔습니다. 사령부로 들어가는데 사령부 앞에 그 필동 내거리에 그 전차 세대가 나와가지고 전차포를 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멈추고 두 번째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선택하셨는지요? 예, 그리운 금강산을 선택했습니다. 가곡입니다. 최영섭 작곡의 그리운 금강산을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정말 계엄이 필요했지요. 예, 그때 이제 이 교수님은 중위로 근무하셨죠. 저는 그때 상병으로 전방에서 계엄을 이제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일어난 계엄과 관련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이제 일종의 이제 쿠데타 같은 형식을 띄었고 또 그것도 이제 취인이 쿠데타로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제 군을 동원한 건데 12.12 사태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그에 앞서 이제 5.16 군사 쿠데타 등은 이제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건데 먼저 교수님께 묻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친위 쿠데타 말고 군사 쿠데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고요. 예. 그다음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과 절차에 의해서 예. 그다음에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는 국채고 공화국은 정체인데 예.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교체 과정이 예.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뭐 수평적 교체든지 후주식적 교체든지 가능한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또 경제적으로도 이게 이제 그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국민 소득 6,000달러 기준입니다. 6,000달러가 되면 밀리터리 파워가 11파워를 통제를 못한다. 이렇게 거의 정설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6,000불 넘어선 지가 언제입니까? 예. 그럼 10,000불, 20,000불 지금 작년 통계가 36,000불이에요. 예. 그러면 이러한 소득 수준과 이렇게 민도가 높은 상태에서 과연 군대가 정권을 잡기 위한 군사 쿠데타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진국이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선진국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유엔 개발 기구가 공식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다, 성립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예. 이번 그 쿠데타의 경우는 저 권력을 쥐고 있던 대통령이 이제 군을 동원했고 또 군을 동원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가운데는 국회를 마비시키라든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그 명령을 군에 내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명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판단해서 그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그게 위법일지라도 또는 위헌일지라도 그게 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지 그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 상관의 명령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탄핵 어쩌고 하는데 그 비록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대통령이 명령이 과연 헌법에 일치하는가 그다음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위배되고 있다면 그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1952년도인가요? 부산에서 정치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계엄령 하다니 그때는 전시였어요. 예.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육군 참모 총장이 이종찬 장군이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지 마라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육군 총장하던 이종찬 장군을 육군 대학 총장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계엄령 하다라고 국회의원들 출근하는 거 막 그 뭡니까 크레인으로 끌고 가버리고 해가지고 그 뭐 개헌하고 해서 장기 집권을 뭐 직선제 개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벌써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 이 쿠데타 친일 쿠데타입니까? 아니면 이게 저 계엄령입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이 군인들이 이 안 듣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우리 군대가 국민의 군대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또 국민의 자제를 징집해서 그렇지. 군대를 구성하거든요. 예.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을 국민이 준 총을 가지고 적을 막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게 한다? 자기 부모에게. 네, 그렇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기 친구나 자기 뭐 동료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게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나라를 지키라고 외부에 향해서 준 총을 내부로 돌려가지고 권력 기반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권력을 연장시킨다. 이런 데 동원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복 입은 시민이다. 군복을 입은 시민이다. 네. 시민은 군복 벗은 군인이다. 그렇지. 이런 명제가 맞다면 시민과 군인은 뭡니까? 동등 관계예요. 이퀄이에요, 이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군인이 총 들었다고 해서 시민에게 총을 겨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군대 지휘관이 이것이 위법인지 위헌인지 그런 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육군사관학교나 또 영남대 군사학과 그런 데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수업에 있습니까? 가르칩니까? 가르칩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25 당시 전쟁료에서도 육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의 계엄령을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군 관계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험 문제도 나갑니다. 절대 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해야지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예. 자, 우리가 참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리를 좀 식힐 겸해서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지요. 어떤 곡을 선택하셨습니까?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를 듣겠습니다. 예. 이 음악은 1984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굉장히 장중하면서도 비장함, 또 희망과 걱정, 불안이 뒤섞여 있는 노래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출정하는 군인의 심정, 또 먼 항해를 떠나면서 과연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의 얼굴을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러한 기분을 주는 노래가 아닌가 해서 저는 자주 연주합니다. 예. 아, 연주도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직업 군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노래죠. 네. 예.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를 같이 듣겠습니다.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꾸밈 없이 홀로 떠나가는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예, 이번에는 그 군사 전문가라기보다는 저 정치학자로서의 이 교수님께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9일 날 그 법원을 침탈해서 난동을 벌인 그 사건이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많이 놀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보수를 자칭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면 전례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폭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이 보수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만 하더라도 사회 교과서에 뭐 요즘 교과서는 모르겠는데 그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보수 세력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그러고 지지한다고 그러고 그 선봉대라고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선봉대. 그러면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할 적에 사법부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법부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한다. 해가지고 특정 판사를 지정을 해서 잡아라. 심지어는 아주 심한 말까지 하면서 폭력으로 부수고 진입하고 난입하고 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요즘 그 보수 과연 한국에 보수 세력이 있는가? 또 한국의 원래 보수는 상당히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지금 시위 때 보면은 그
성조기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과연 한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보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가 등장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뭐 마가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 국익을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죠. 네. 그 일본 우익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이익에는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우익이라 하고 보수라 하면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좋다는 거죠. 뭐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그러다 치더라도 그 왜 다른 나라 국기는 왜 들고 나옵니까? 그 다른 나라 국기 들고 나와서 그런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국기가 들려진 나라 국민들이 과연 우리나라 보수를 이쁘게 봐줄 것이며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 국익보다 우리 국가 이익을 더 생각해 주겠느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습게 보고 저놈들은 자기 나라 그 시위하면서 왜 우리나라 국기는 들고 저러지? 저놈들 바보 같은 놈들 아니야? 웃기는 애들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국을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하고 또 나라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저도 상당 기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요즘 그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드롬, 예. 내란 증후군이라 그러대요. 예. 저는 그날 10시 반에 잠잤습니다. 예. 그러니까 몰랐죠.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겸 그러더라고요.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더라고. 벌써 뭐 TV에서 뭐 계속 쏴대고 뭐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저거 진짜 그래도 그때까지도 안 믿겨서 좀 농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해야 될 바는 뭐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타이틀을 우리가 후진국 그 중진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선진국 타이틀을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타이틀을 인정받은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유엔 개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인데 그 선진국에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타 중진국과 타 후진국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록 우리가 어떤 뭐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 또는 뭐 어떤 뭐 정치적 선택을 잘못했다 했을지라도 이것이 빨리 복원되는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그 복원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자기 복원력도 중요하고 사회 복원력도 중요하고 정치 복원력도 중요하고 선박도 항해를 잘하려면 이 파도에 일이 휩쓸리는데 복원이 잘 되는 분은 침몰하지 않고 전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빨리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루빨리 이것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면서 과연 저 나라는 믿을 수 있는 나라구나 예측 가능한 나라구나 민주적인 절차가 살아있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렇게 해야만이 또 우리도 또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영위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빠른 그 회복 뭐 여러 가지 차원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선곡하신 음악을 듣겠습니다. 1952년 영화 금지된 장난의 OST로 그 사랑의 로망스가 원래 제목인데 전쟁 영화입니다. 부모를 그 나치 독일의 침공을 피해서 부모와 함께 그 전쟁 피난을 가다가 소녀가 겪는 여러 가지 이 슬픈 영화 장면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고 또 너무나 유명한 그 기타 곡이고 그다음에 그 클래식 기타에서의 그 아주 그 교본이랄까 예. 그 하는 건데 그 들을 때마다 뭉클하고 영화 장면도 생각나고 또 이러한 것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비극은 겪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걸 상기하는 측면에서 일부러 선곡했습니다. 예. 사랑의 로망스를 모하메드 타헤르하니가 기타로 연주한 그 곡으로 듣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 넘었습니다. 예. 요즘 그러면 은퇴 후 무슨 특별한 일 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오래 살아서 공동체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고요. 예. 대구 사회 연구소에서 불러주면 예. 가서 듣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한마디 하고 예. 또 대구 여성사회교육원에서 원래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자주 참석해서 듣고 또 몇 마디 합니다. 예. 매일 도서관 나가서 책 읽고 음. 또 2주 단위로 그 독서회 나가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운동은 매일 하고 색소폰 연습실 가서 2시간씩 연습하는 게 일상입니다. 하고 싶은 건 뭐 불교 공부를 좀 해볼까 아, 그래요. 그런 생각 중입니다. 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싶으신 곡으로 어떤 곡을 선택하셨는지요? 색소폰 연주로 데니보이를 선택했습니다. 예.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일랜드 민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래는 정말 이 버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곡도 있고 연주곡도 있고 한데 색소폰 연주곡으로서는 그 1959년에 실 오스틴이라는 그 색소포니스트가 취입한 그게 제일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색소포니스트로는 로망 곡이에요. 내가 과연 데니보이를 실 오스틴처럼 연주할 수 있는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 6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실 오스틴만큼 색소폰을 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기타리스트는 로망 곡이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잖아요. 예, 예. 그 곡과 똑같은 겁니다. 기타곡이 그것도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노래의 배경은 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가사 자체도 뭐 1절은 그렇지만 2절은 굉장히 슬프거든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버지는 죽고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나의 무덤 앞에서 나를 그 기도해주고 해주고 하면 내가 편하게 잘 자겠다. 뭐 그런 노래 내용인데 뭐 어차피 군인이었으니까 결국 오늘 이러한 분위기로밖에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명곡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악가들도 너무나 많이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이 실 오스틴 색소폰 취입곡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은 이제 평생을 군인으로 보내셨고 지금도 이제 군사 전문가로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하고 한다는 건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저 방송 마지막에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영남대에서 은퇴하신 이경 교수를 모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음악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예, 대단히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 살아왔다. 네.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그다음에 79년 12월 12일 날 예. 저는 뭐 죽었을 수도 있었다. 원치 않는 거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길로 철수해 왔다면 아군의 총에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목숨을 잃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우리 역사가 더 이상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안정된 가운데 역사 발전과 나라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좋아졌으면 그리고 우리 국가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롭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음악을 함께 듣게 되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군사 전문가 그리고 안보 전문가로서 앞으로 나라는 물론 이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시고요. 예.
자,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봄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환절기인 만큼 감기에 들리지 않게 유의하시고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을 잊지만은 그런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 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 김영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진행에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